서울의 밤은 차갑고 날카롭다. 네온 불빛이 번쩍이는 홍대 거리. 웃음소리와 음악이 뒤섞인 그곳에서 민재는 후드티를 깊이 눌러 쓴 채 빠르게 걷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분노로 쿵쾅거렸다. 야. 거기 후드티. 멈춰. 골목 끝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외침에 민재의 발걸음이 멈췄다. 경찰 2명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훑으며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적대적이었다. 신분증 내놔.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한 경찰이 비웃듯 말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 상황이 낯설지 않았다. 후드티. 짧은 머리. 그리고 어쩌다 새어나온 그의 연애 이야기가 그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곤 했다. 왜 저를 세운 겁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저항이 담겨 있었다. 말투 보게. 어딜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두 번째 경찰이 코웃음을 쳤다. 너 같은 놈들. 밤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단단히 쥐어진 권총 손잡이를 스쳤다. 그는 그들이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28세의 한국인 남성이 아니었다. 그는 FBI 요원이었다. 그러나 민재는 침묵을 택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며 그들의 질문에 짧게 답했다. 경찰들은 그의 신분증을 훑어보더니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노려봤다.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꺼져. 결국 그들은 그를 놓아줬다. 민재는 고개를 돌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너희가 진짜 내 정체를 알았다면? 이렇게 쉽게 보내지 못했을 거야. 민재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적지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그곳에서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준은 32세의 한국인 남성으로 민재와는 달리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민재의 연인이었다. 두 사람은 2년 전 우연히 한 문학 모임에서 만났다. 서준은 시를 쓰는 작가였고 민재는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미소에 끌렸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세상과 싸워야 하는 전쟁 같았다. 한국에서 그들의 관계는 비밀일 수밖에 없었다. 카페에 도착한 민재는 창가에 앉아있는 서준을 발견했다. 서준은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고 민재를 보자마자 미소 지었다.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다. 또 경찰이 날 세웠어. 그냥. 내가 이상해 보였나 봐. 서준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또. 민재야. 이건 너무 자주 일어나. 그냥 우리 다른 곳으로 떠날까? 어딘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곳으로.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카페 안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다. 서준아. 나 믿어. 내가 다 해결할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두려움이 있었다. 민재의 비밀은 단순히 그의 성정체성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FBI의 비밀 요원으로 서울에서 국제적인 마약 밀매 조직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의 후드티와 평범한 모습은 위장이었다. 하지만 이 비밀은 서준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서준은 민재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믿고 있었다. 민재는 매일 밤 서준의 곁에서 평범한 연인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임무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민재는 서준과 함께 카페를 나와 한강으로 향했다. 한강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서준의 손을 잡은 순간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민재야, 우리 그냥 이렇게 계속 함께면 되지. 서준이 속삭였다. 민재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의 임무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마약 조직의 보스 김도연은 민재가 쫓는 목표였다. 그리고 김도연은 민재가 후드티를 입은 평범한 남자일 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 서준아. 우리 함께야. 민재는 서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 어딘가에 그의 적이 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서울 도심의 허름한 사무실로 향했다. 겉으로는 작은 무역회사로 보이는 이곳은 사실 FBI의 비밀 거점이었다. 민재는 책상에 앉아 최신 정보를 확인했다. 김도현의 조직이 새로운 마약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이번 거래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민재의 상사. 미국인 요원 제이슨이 그를 불렀다. 민재. 이번이 기회야. 김도연을 잡으면 이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 놈들은 눈치가 빨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임무가 성공하면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러면 서준과 헤어져야 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날 저녁. 민재는 클럽으로 향했다.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그는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다. 클럽 안은 시끄러운 음악과 번쩍이는 조명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군중 속에서 김도현의 부하들을 찾았다. 그의 귀에는 작은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제이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 2시 방향. 검은 재킷 입은 놈이야. 민재는 고개를 돌려 그를 확인했다. 김도현의 부하. 최민수였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누군가와 속삭이고 있었다. 민재는 자연스럽게 그들 근처로 다가가 바에 앉았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권총을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서준이었다. 민재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서준이 왜 여기? 그는 당황했지만 표정을 숨겼다. 서준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놀러온 듯했다. 민재는 서준이 자신을 보지 않기를 빌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서준이 민재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민재. 너 여기서 뭐해? 서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빠르게 생각했다. 그냥 친구 만나러 왔어.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최민수를 놓치지 않았다. 최민수는 이미 민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었다. 민재야. 같이 춤추자. 서준이 웃으며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민재는 당황하며 손을 뺐다. 서준.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서준의 눈에는 상처가 스쳤다. 서준이 물러난 순간 최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최민수는 전화를 걸며 빠르게 클럽을 빠져나갔다. 민재는 그를 따라가야 했다. 하지만 서준이 그의 팔을 잡았다. 민재. 무슨 일 있는 거지? 왜 자꾸 나한테 거짓말해? 민재는 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사랑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서준. 나 믿어. 나중에 다 설명할게. 그는 서준의 손을 떼고 최민수를 쫓아갔다. 골목으로 나온 민재는 최민수가 차에 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어폰으로 제이슨에게 보고했다. 타겟 이동 중. 추적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서준에게 남아 있었다. 민재는 최민수의 차를 따라 서울의 어두운 거리를 달렸다. 그의 오토바이는 바람을 가르며 속도를 냈다. 이어폰에서는 제이슨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민재. 조심해. 놈들이 무장했을 가능성이 높아.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임무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김도현의 조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다. 민재는 그들을 막아야 했다. 최민수의 차는 강남의 고급 호텔 앞에서 멈췄다. 민재는 멀리서 상황을 살폈다. 최민수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그의 후드티는 고급스러운 로비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로비에서 그는 최민수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다. 민재는 빠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민수의 뒤를 쫓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숨을 고르며 권총을 점검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최민수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다. 복도 끝에서 최민수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문틈으로 방 안을 살폈다. 김도연이 그곳에 있었다. 김도연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최민수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민재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작은 장치를 작동시켰다. 이번 거래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외국에서 온 놈들이 우리를 믿고 있어. 김도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숨을 죽이며 녹음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진동했다. 서준이었다.
민재는 이를 악물며 전화를 무시했다. 하지만 진동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최민수가 고개를 돌렸다. 뭐야? 저 소리. 민재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다. 최민수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민재는 벽 뒤에 숨어 숨을 죽였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최민수가 복도를 지나가자 민재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접근했다. 그는 문틈으로 김도연이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서류에는 마약 거래의 세부 정보가 담겨 있을 터였다. 민재는 그 서류를 손에 넣어야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김도연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민재는 빠르게 서류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그 순간 김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너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재는 재빨리 방을 나와 복도를 달렸다. 김도현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저놈 잡아. 민재는 호텔을 빠져나와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손에 넣었지만 이제 그는 김도현의 타겟이 되었다. 민재는 오토바이를 몰며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서류를 손에 넣었지만 이제 그는 김도현의 조직에 노출되었다. 더 큰 문제는 서준이었다. 서준은 민재의 거짓말에 상처받았고 민재는 그를 어떻게 달랠지 몰랐다. 그는 비밀 거점으로 돌아와 제이슨에게 서류를 건넸다. 제이슨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민재. 이걸로 김도연의 거래를 막을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너도 위험해. 놈들이 널 쫓을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서준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그날 밤 민재는 서준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서준이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다. 민재.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자꾸 나한테 숨기는 거야?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서준. 미안해. 나 너한테 다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나 믿어줘.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믿고 싶어. 하지만 너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 너 진짜 누구야? 민재. 민재는 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임무는 서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서준. 나 너 사랑해. 그거 하나만 믿어줘. 서준은 한참 동안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재. 나도 너 사랑해. 하지만 이렇게 계속 불안하게 살 순 없어. 민재는 서준을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은 따뜻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가웠다. 그는 서준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임무는 점점 더 그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다음 날
민재는 김도현의 조직이 그를 추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민재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다. 민재는 제이슨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김도현을 체포하기 위해 그들은 그의 다음 거래 현장을 급습할 계획이었다. 민재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 며칠 동안 연락 못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 곧 돌아올게.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 제발 조심해. 나 너 잃고 싶지 않아. 민재는 전화를 끊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서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싸워야 했다. 작전 날이 다가왔다. 민재와 제이슨은 서울 외곽의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서 김도현의 조직이 대규모 마약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재는 방탄조끼를 입고 권총을 점검했다. 그의 심장은 차분했지만 서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창고에 도착한 민재는 제이슨과 함께 건물 주변을 살폈다. 김도현의 부하들이 창고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민재는 이어폰으로 제이슨과 소통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김도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최민수가 서 있었다. 민재는 숨을 죽이며 그들을 관찰했다. 김도현은 외국인 남성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약이 든 가방을 주고받고 있었다. 제이슨의 신호가 떨어졌다. 지금이다. 민재. 민재는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FBI. 모두 손들어. 그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다. 김도현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며 무기를 꺼냈다.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민재는 재빨리 엄폐물 뒤로 숨으며 반격했다. 그의 총은 정확했고 김도현의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하지만 최민수가 민재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민재는 재빨리 몸을 굴려 피하며 최민수를 제압했다. 김도현은 혼란 속에서 도망치려 했다. 민재는 그를 쫓아 창고 밖으로 나왔다. 어두운 골목에서 김도현은 민재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민재는 어깨에 총알을 맞았지만 이를 악물며 김도현을 덮쳤다. 이제 끝이다. 김도현. 민재는 그를 바닥에 눌렀다. 김도현은 이를 갈며 민재를 노려보았다. 너가 대체 누구야? 민재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너 같은 놈들 잡는 사람. 제이슨과 지원팀이 도착하며 김도현은 체포되었다. 민재는 어깨의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그의 눈앞에는 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재는 병원에서 눈을 떴다. 그의 어깨는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제이슨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잘했어. 민재. 김도현은 이제 끝장이야. 내 덕분에 큰 조직을 무너뜨렸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서준에게 가 있었다. 그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 나 괜찮아. 지금 병원에 있어. 서준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민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았다. 민재.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다쳤어? 민재는 한숨을 쉬며 서준의 손을 잡았다. 서준. 나 이제 다 말할게.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FBI 요원으로서의 삶. 김도연을 쫓던 임무. 그리고 서준을 지키기 위해 숨겼던 비밀들. 서준은 충격을 받았지만 민재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너가 뭘 하든 난 너 사랑해. 하지만 제발. 더 이상 날 두고 위험한 일 하지 마. 민재는 서준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해. 서준.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새로 시작하자. 며칠 후. 민재는 제이슨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더 이상 비밀 요원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준과 함께 평범한 삶을 꿈꿨다. 제이슨은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민재. 너 좋은 요원이었어. 하지만 사랑도 중요하지. 잘 살아. 민재와 서준은 서울을 떠나 제주로 향했다.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판단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행복을 찾았다. 제주의 바다는 푸르렀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민재와 서준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서준. 우리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한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재. 우리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제주의 주민들은 그들의 사랑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민재는 가끔씩 과거를 떠올렸다. 경찰의 차가운 눈초리, 김도현의 위협, 그리고 FBI 요원으로서의 긴박한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유로웠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성이 카페에 찾아왔다. 그는 민재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혹시 민재 씨 맞으신가요? 저도 게이예요. 여기서 당신들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여기선 누구나 환영이야. 너도 너 자신으로 살아. 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민재.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어. 민재는 서준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그래. 서준. 우리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그들의 이야기는 제주 바다처럼 잔잔히 퍼져나갔다. 사랑은 어떤 편견도, 어떤 위협도 이길 수 있었다. 민재와 서준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내일을 꿈꿨다.